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농협과 익산원협이 각각 두 후보가 나서 치열한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새로운 사업을 벌여 조합원 소득 증대와 복지를 높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군산에서 금석배 전국 중학생 축구 대회가 열린 데 이어 상반기에 대규모 스포츠 대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4월에는 새만금 마라톤 대회가, 5월에는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 대회 등이 개최돼 2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 청년시청의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도와주는 취업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토익 강좌에 80여 명이 참여하고 있고 공기업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또한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을 발굴해 사회에 진입하도록 하는 청년 도전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코로나가 발생한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전면 대면 수업으로 개강했습니다. 캠퍼스가 신입생들은 물론 재학생들로 활기를 띠고 있고 인근 상가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아 우려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조합장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5번째 시간. 오늘은 양자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서익산농협과 익산원협 순서입니다. 후보자들마다 조합원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 등에 중점을 둔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최정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현 조합장의 삼선제한 불출마로 새로운 인물 2명이 경쟁하고 있는 서익산농협. 기호 1번 장두영 후보는 농협의 본질은 농민을 위한 것이라며 조합원 소득 향상과 복지 증진에 중점을 둔 공약을 내놨습니다. 연로 조합원 전원에게 벼 수매통을 지급하고 농자재 백화점 설립과 통합 경제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시대의 변화 속에 농협도 어려워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협의 본질은 농민을 위한 농협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협이 우리 농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우치고 생각을 일으켜서 농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을 찾고자. 이에 맞선 기호 2번 김호순 후보는 조합원 눈높이에 맞춰 조합을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익산농협 브랜드쌀 사업화를 비롯해 로컬푸드 판매장 신설과 금강 리버골프장 내 농산물 판매대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성실과 정직함을 겸비하고 소신과 신념을 갖고 조합원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자 출마했습니다. 일하는 모습이 되고 조합원 여러분이 주인인 것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조합원 1,400여 명의 경제사업장 6곳을 운영하고 있는 익산원협. 현 조합장 출마에 맞서 다른 후보들이 단일화하면서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호 1번 장한표 후보는 고령 조합원 복지사업과 조직 변화 등을 자신의 공약에 담았습니다. 조합원 요양원 건립 추진을 비롯해 원예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 여신심사 전문부서 신설 등을 내세웠습니다.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원로조합원님 복지 향상을 위해 가지고 요양원 복지 사업을 추진하겠고요. 둘째는 기존 학교급식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고구마 순 김치, 메론 장아찌 등 가공 사업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노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김봉학 후보는 조합의 존재 가치를 농가 소득 향상에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약으로 조합원 재지원비 전액 지원과 인화동 영농 자재센터 신설, 경제사업 2천억 원 달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북부권에 농자재 자재센터 조기에 정착을 시키고 또 APC를 신설을 하겠습니다. 또한 인화동 부지에 영농 자재센터를 현대화 시설을 바로 시작을 하고 부송동에는 노컬푸드 마트를 규모화 있게 신설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사업 2천억 원을 달성하는 데 임기 내에 꼭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들마다 내용은 다르지만 조합원 복지 향상과 소득 증대, 새로운 사업 진출 등에 집중된 공약들. 양자 대결로 치러지는 서익산 농협과 익산 원협 조합장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조합원의 최종 선택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도내 투표소는 206곳, 선거인은 20만 1,552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합별로는 농협의 선거인 수가 16만 6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산림조합 2만 4천여 명, 수협 1만 700여 명 순입니다. 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와 관계없이 선거인 명부에 있는 구시군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공직선거와 달리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코로나19로 격리된 선거인은 구시군마다 한 개씩 설치된 특별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도내 조합장 선거의 불법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모 조합장 후보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조합원 B씨는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고자 조합원에게 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29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돼 이 중 9건은 고발, 3건은 수사 의뢰됐습니다. 고군산군도의 해양 레저 체험장이 오는 6월에 착공됩니다. 군산시는 416억여 원을 들여 무녀도 일대 해양 레저 체험 복합단지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체험단지는 오는 6월에 착공에 들어가 내년 말이나 2025년 상반기에 개정될 말입니다. 체험단지에는 오션 에비뉴, 테라스, 인공 파도풀, 레저레이크, 숲속 캠핑장 쉼터, 락가 등 모험 놀이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북도가 올해 2,200억 원을 들여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확충합니다. 전북도는 시군, 한국농어촌공사와 공동으로 올해 2,213억 원을 투입해 12개 사업, 382개 지구의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정비합니다. 주요 사업은 배수 개선 사업 570억 원과 가뭄 대책 사업 87억 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1,074억 원 등입니다. 도는 이번 정비로 가뭄과 침수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농 환경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군산에서 금석배 전국 중학생 축구대회가 열린 데 이어 상반기 대규모 스포츠 대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4월에는 새만금 마라톤 대회가, 5월에는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 대회 등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전국에서 2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보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형숙 기자입니다. 지난 2월 10일부터 13일간 열린 금석배 전국 중학생 축구대회. 전국 40개 팀이 참가하면서 선수단과 관람객 1,500여 명이 군산을 방문했습니다. 금석배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 예정된 스포츠 대회는 5개가 열립니다. 먼저 오는 4월에는 스포츠 축제로 불리는 새만금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릴 예정. 또 5월에는 금석배 전국 고등학생 축구대회와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 대회가, 6월에는 새만금 국제철인 3종 경기대회 등이 이어집니다. 새만금 국제 마라톤 대회는 코로나19로 주춤했다가 4년 만에 열리면서 전국에서 8천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 9일 월명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는 2023 군산 새만금 국제 마라톤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대회로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고 있으며 참가 인원은 8,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도내 14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되는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 대회도 주목됩니다. 이번 대회는 1,000여 명의 선수단이 군산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며 관광 체류형 생활체육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월 4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새만금 국제철인 3종 경기는 수영과 사이클, 마라톤을 17시간 이내에 완주해야 하는 극한의 경주로 불리는 풀코스가 새롭게 선보입니다. 5천여 명이 참여하는 인라인 마라톤 대회도 6월로 예정돼 있고 하반기에는 골프 대회와 수상스키, 탁구 대회,
클라이밍 대회 등 다양하게 열릴 예정입니다. 이처럼 군산에서 대규모 체육대회가 이어지면서 2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보여 침체된 지역 상권과 관광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포츠 대회는 천혜의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군산을 직접 또는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내에 홍보할 수 있고 참가자들이 관내 음식, 숙박시설 등을 이용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군산에서 열리는 스포츠 대회, 모처럼 활기를 띠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단비가 될 것으로 주목됩니다. KCN 모영식입니다. 군산시가 961억 원을 들여 성산면과 구암동, 조촌동 개정면 일대 하수관로 정비와 도시가스 공사를 벌입니다. 성산면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2025년까지 1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 40.7km를 신설하고 배수설비 850가구를 정비합니다. 구암 조촌분구는 2026년까지 하수관로 27km를 신설하고 배수설비 1343가구를 정비합니다. 익산시가 2023 익산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 청결, 안전, 경관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시는 관광 안내도가 변화하거나 새롭게 추가되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지리 안내 정보를 재정비합니다. 또한 사진 촬영 시 인물과 핵심 관광지가 돋보일 수 있도록 인근 숲과 잔디 등까지 청결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웅포 캠핑장 주변 금강전 진입로 양쪽에는 꽃길을 조성해서 경관 조성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군산시 14개 부서가 지난 2월 24일 행정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고군산군도 활성화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주재로 항만해양과 수산식품정책과 문화예술과 등 14개 부서 실무계장 등 22명의 공무원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부서별 사업 추진 진행 상황과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등 신규 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환경 정화 대책,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을 논의했습니다. 시는 문화관광, 교통, 지질 분야의 전문가 9명을 행정실무협의체 민간자문단으로 위촉하고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대학 신입생의 주소 전입 혜택을 강화합니다. 시는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익산 캠퍼스 등을 대상으로 주소 전입 학생 지원금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타 지역 학생들이 익산으로 주소를 옮기면 첫 학기 30만 원, 이후 학기별로 10만 원씩을 지급해 졸업까지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이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익산 청년시청에서는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등 청년 정책을 안내하고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도와주는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발굴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시키려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지하게 수업을 듣고 있는 청년들. 익산 청년시청의 청년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중 하나인 토익 수업을 듣고 있는 수강생들입니다. 가장 큰 건 비용적으로 여기가 무료이고 책값만 내면 되니까 신청하게 되었고요. 사실 학원 다니면은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익산 청년시청은 지난달 17일부터 토익반을 열었습니다. 15명 모집에 39명이 접수할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3월 6일부터는 상반기 공기업 취업을 대비한 취업 스터디 공기업반이 열립니다. 작년 청년시청에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강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7%가 만족에 답했습니다. 익산 청년시청은 취업 강화 프로그램과 함께 올해는 청년도전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2월부터 모집을 시작해 상시 모집으로 6개월 이상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 단념 청년 80명을 발굴합니다. 선발된 80명의 청년은 1개월 도전 프로그램과 5개월 도전 플러스 프로그램을 선택해 수강하고 이수 후에 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참여 수당과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3년 청년도전 지원 사업 공모사업에서 익산시가 국비 4억 원을 확보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가장 중요한 게 구직 당연 청년들을 사회로 진입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밀착 상담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을 자신감을 회복을 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에 취업과 연계해서 현재 도내에서는 익산과 정읍, 도단위에선 전북도 등 모두 3곳이 선정돼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익산 청년시청이 구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전북도가 친환경 차량 수요 증가에 따라 수소차 충전소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올해 전주와 군산, 익산 등에 수소차 충전소 6곳을 새로 설치해 모두 15곳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일부 충전소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예약제 도입을 확산하고 운영시간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도내 수소차 충전소는 전주 3곳과 군산 1곳, 익산 1곳 등 9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충전 대기시간 증가와 수소 재료 소진으로 충전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산 미분양 아파트가 작년 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군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2,544가구로 작년 말 1,244가구에 비해 104.5%가 늘었습니다. 군산 미분양 물량은 도내 전체인 4,086가구의 62%를 차지했습니다. 군산의 미분양 물량은 작년 9월까지 3가구로 안정세를 보여오다가 10월 670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학교가 전면 대면 수업으로 개강했습니다. 신입생들은 물론 복학생들과 인근 상권들까지 대면 수업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하지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아 우려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당 입구부터 길게 늘어선 줄. 신입생들이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받아 강당으로 들어갑니다. 대학 생활의 시작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입생들은 교수님의 설명을 귀담아 듣고 선배들이 준비한 환영 영상을 유심히 보기도 합니다. 선배들은 후배들의 첫 대학 생활을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이번 입학식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과별로 각각의 공간에서 진행됐습니다. 네, 4년 만에 전면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는 캠퍼스는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 수업을 들으러 가기도 하고 마스크를 벗고 환한 표정으로 캠퍼스를 거니는 학생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신입생들은 앞으로 펼쳐질 대학 생활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공부하고 이제 진짜 하고 싶었던 공부하려고 이제 원하는 과 입학하고 해서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대면 캠퍼스 생활이 반가운 건 3년 동안 비대면으로 학교를 다녔던 코로나 학번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제 복학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좀 제가 다녔을 때는 좀 안 나왔었거든요, 학교를.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사람들도 많아지고 대학로에 이제 특히 술자리도 많이 가지고 뭐 사람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좀 확실히 활기차진 것 같아요. 누구보다 대면 수업을 반기는 건 대학 근처 상권입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활발한 학교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네,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거의 학생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지내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올해부터 대면을 한다고 하니까 예전처럼 학교가 좀 활발하게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크지요. 하지만 캠퍼스 안에 기대와 설레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와 걱정도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캠퍼스에는 마스크를 벗은 사람만큼이나 아직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학기 초에 행사도 많은데 혹시 걸려서 행사 참여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들기는 해요. 아직 완전한 일상 회복은 아니지만 4년 만에 완전히 문을 연 대학교 캠퍼스. 학생들의 기대와 함께 새 학기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KCN 김지훈입니다. 경찰이 면허 대여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원광대병원 약국 약사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광대병원 A약국 소속 B약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약사는 2000년부터 최근까지 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직접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재단이 약국을 운영하게 해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재정 누수 주범인 면허대여 약국을 조사하다 A약국이 2천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과도로 제자를 체벌해 상해를 입힌 익산의 한 교사가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2014년 사립고등학교 교사 A씨는 야간 자율학습 중 바둑을 둔 학생 4명의 어깨와 허벅지를 칼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혔습니다. 교육청은 A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단은 주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으며 2023년 교감 승진 대상자로 A 교사를 지목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561명입니다. 하루 만에 5,000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29명이며 사망자는 15명입니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87명입니다. 전주 125명을 비롯해 익산 48명, 군산 32명 등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올해 도내 신규 공무원 채용 규모가 1,000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올해 공무원 채용 추진 계획을 보면 전라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을 모두 합쳐 1,081명의 공무원이 채용될 예정입니다. 9급과 8급이 92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7급 이상 45명, 연구지도직 39명, 임기제 71명 등입니다. 공채 필기시험은 8급과 9급이 6월 10일에 치러지고 7급은 10월 28일입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전북경찰청은 2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보도와 차로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나 신호기가 없는 학교 주변 건널목을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에 맞춰 합동 단속에 나서게 됩니다. 경찰은 개학철을 맞아 학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내 문화예술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문화예술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3일까지 모집합니다. 참여단체는 관련 분야 전공자나 5년 이상 경력자를 채용해 한 사람당 35만 원 이상의 월급을 자체적으로 지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정된 단체에는 오는 5월부터 8개월간 채용자 1명당 65만 원의 인건비가 별도로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현준이었습니다. 군산시가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근로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군산시는 2년 동안 240만 원을 적금하면 2배로 받을 수 있는 2배 적금의 참여자 30명을 모집합니다. 청년이 매월 최대 10만 원씩 2년 동안 저축하면 군산시가 240만 원을 지원하고 이자를 합산해서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며 중위소득이 140% 이하의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다음 달 13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익산시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동아리로 신청 기간은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시는 우수 동아리 10개 내외를 선정해 한 개 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익산시 영등시립도서관이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이야기 있는 코딩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코딩 사업은 독서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독서 코딩 프로그램으로 올해 영등시립도서관을 포함해 7개 도서관이 선정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상 1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9도까지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내일 11도까지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